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광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1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나라 각 지역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을 알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도 크게 그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범위를 우리는 지역이라 합니다. 다시 또 이 각 지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 또 한국, 일본 이렇게 또 지역을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 이렇게 또 지역을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도 또 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또 지표상의 범위를 또 작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어떤 지표상의 범위를 우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아시아 지역,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그 어떤 살아가는 모습, 그 성격이 다 다르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경기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또 어떤 특색이 또 살아가는 어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그 지역은 서로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가? 그거는 이 지역마다 이 자연 환경도 다르고, 즉 기후라든지 그죠? 비 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인문 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다. 즉 지역성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성이 오늘날 이 세계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역성은 더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각 전 세계로 그 물동량이 많죠. 또 인적 그죠 자원도 많이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또 이 단체 관광에서 이 개별 관광으로 또 움직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체험이라든지 또 이 개별 관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를 가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국가 안에서도 어떤 지역, 그죠? 주로 이제 소규모 도시 단위, 그죠? 이런 어떤 지역의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 어떤 지역에 어떤 특별한 특성이 있다. 이러면은 이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많이 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그 특성이 중요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오늘날은 오히려 더 지역성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징인데, 자, 여러분 서울 가면은 어떤 생각나는 특성이 있겠죠. 제주도 가면은 한라산, 그죠? 용암 동굴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런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나죠. 울산 그러면은 공업이 발달한 도시. 그죠?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떤 그 특징을 지울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떤 지역성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주도가 단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우리가 등재되면서 제주도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 그자 등등 이 유네스코에 이런 자연유산이 등재되면서 그죠? 제주도의 지역성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또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종묘, 또 수원의 화성, 또 경주 그 문화유적지구 이런 것들이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또 우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종묘 그러면 서울, 화성 그러면 수원, 그죠? 그리고 신라 문화유적지 하면 경주, 이렇게 각 지역의 그 특성이 이미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많이 홍보된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의 독특한 이 지역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우리나라 지역성 하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령, 자, 갯벌 모두 축제하면은 어느 지역 생각나요? 그렇죠, 보령이죠. 자, 우리나라의 한옥마을 하면 전주, 자, 석회동굴 발달한 지역 단양, 그죠? 우리 설악산 하면 속초, 불국사 하면 경주. 이와 같이 그 문화유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지형이거나 아니면은 그저 어떤 그 축제거나 그죠? 이런 것들로 그 지역성이 이 홍보가 되어서 알려진 그런 지역들을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몇 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은 어떤 지역성 가진 그 특징을 가진 이 지역성을 가진 지역이 많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성, 자기 지역의 독특한 이 지역성을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 자, 이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역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은 지역화는 세계화로 인해 지역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지역성을 발전시켜 특화하려는 현상을 우리는 지역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계획과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역화 전략이라 하죠. 즉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 수많은 지역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전략을 짜고 있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각 지역도 발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멸되는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화되는 이 계획을 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람 및 물자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리고 세계 서로 간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제 지역 간의 이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역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결론에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이 필요한 그 이유 또는 이 지역화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향이 뭐냐면은 주민의 자긍심이 함양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죠. 그죠? 지역화 전략을 잘 펼쳐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우리 지역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 그 주민으로서 자긍심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소득도 증대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추진해야만 어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어떤 그 지역만이 가지는 어떤 지역성, 그 특성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화 전략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여 추진했을 때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역의 고용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지역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용 창출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지역화 전략을 수립하면은 실패하겠죠. 그래서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철저히 어떤 그 결과를 잘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로컬 해야 합니다. 이 그로컬이라는 단어는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을 뜻하는 로컬의 합성어를 우리는 글로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글로벌하지 못해도 이 세계 관광이 유치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세계적인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또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어떤 세계의 변화에 발맞춘 이런 글로벌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 세 가지 지역 주민이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용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글로컬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화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결론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독특한 어떤 지역성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지역화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역화 전략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첫째, 지역 브랜드,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이 세 가지가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 필요한 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지역 브랜드가 뭐냐? 지역 브랜드는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낸 상표입니다. 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림 하나, 그죠? 그 다음 문구 하나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것인데, 이 브랜드를 개발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이 브랜드를 보면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산업 또는 인물, 특산물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 그 인물을 브랜드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자연환경,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 이름을 잘 디자인하거나 또는 도시의 기호, 상징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로고라든지 캐릭터, 슬로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은 훌륭한 지역 브랜드가 되어서 홍보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것, 요 옥천, 그죠? 다이내믹 부산. 자, 이런 거는 도시 이름을 브랜드화한 거죠, 그죠? 이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런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또는 어떤 그 상표로 활용하면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뭐 홍보에도 유리하고 보기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입니다. 자, 장소 마케팅은 그 지역의 매력적인 어떤 특정 장소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각시켜서 이 지역에, 이 장소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지역 장소를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장소 마케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마케팅을 할 때 그 필요한 전략은 어떤 박물관, 우리 지역에 큰 박물관이 있다. 그걸 장소 마케팅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드니에 그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냥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들이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지역 축제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아까의 독특한 자연환경, 그다음에 인문환경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 있다. 그럼 또 그걸 활용을 하고, 또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 유적 등 이런 것도 활용하죠. 그죠? 나폴레옹이 태어난 지역이라든지, 그죠? 그러면 그 역사적 인물로 활용을 하고, 그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이 활동한 지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그 이순신 장군 인물을 내세워서 장소 마케팅을 하면 좋겠죠. 이런 장소 마케팅은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로는 한평의 나비축제, 한평이라는 나비를 가지고 장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울산 장생포에는 고래, 그죠? 고래 축제, 그리고 강원도 화천의 산천의 축제. 자, 이런 것들, 그죠? 해서 장소 마케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장소에 사람들,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장소 마케팅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리적 표시제 하는 겁니다. 자,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우수 농산물 가공품에 생산된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 이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하는 목적은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고,
또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뭐고 그 지역의 지역화 전략을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또 이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지역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이천의 쌀이죠. 보성의 녹차, 성주의 참외, 순창의 고추장, 의성의 마늘, 그 다음에 횡성의 한우, 이런 것들이 이 지리적 표시제로 인증 마크를 받아서 지금 알려지고 홍보되고 또 소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각종 이 지역화 전략의 지리적 표시제를 보면은 이천 쌀이죠, 그죠? 의성의 마늘, 자 위치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청송의 사과, 복성의 녹차, 순창의 고추장, 나주의 배, 횡성의 한우, 금산의 인삼, 함안의 수박, 그리고 서생 배, 제주의 돼지고기, 그 다음에 홍성의 찰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의 각 지역의 그 생산 품목입니다. 자, 지역화 전략 세 가지 요소,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범위를 지역이라 했고, 또 그 지역의 나타난 지역의 특성을 우리는 지역성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지역성은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성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공부했고, 또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성이 오히려 더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지역의 지역성 하면은 제주도,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 이런 것들은 세계 그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또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서울의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 문화육사지구 이런 것들이 다 지역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갯벌 머드 축제 하면은 충남의 보성이죠. 석회동굴, 고수동굴, 한옥마을 전주, 고수동굴 단양, 그리고 설악산 가면은 속초, 그 다음에 경주 가면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역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지역화 전략. 자, 지역화 전략은 세계화와 더불어서 이 각 지역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래서 이 차별화가 필요해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자, 이 지역화 전략은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또 지역화 전략의 특징,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그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된다.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된다. 전략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글로컬 해야 된다. 그죠? 글로벌과 로컬이 합성인 글로컬 해야 된다. 이게 지역화 전략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 다음에 지역화 전략의 세 가지 요소 있죠. 그죠? 첫째, 지역 브랜드 개발, 어떤 여러 가지 상징물, 그죠? 슬로건, 막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얘는 서울에, 그죠? I love 뉴욕 할 때 저 글자, 이거는 글자로, 그죠? 로고로, 그 지역 브랜드를 나타낸 거죠. 서울의 하이 서울, 그죠? 울산의 울산 포유, 이런 것들을 슬로건을 가지고 했죠. 옛날에 울산 포유, 그죠? 이런 이 슬로건을 캐릭터로 블렌드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산천어, 화천의 사천어, 장생포 고래, 그다음 태백의 폐광시설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김제의 지평선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었죠. 그죠? 특정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에 그 지역의 그 명을 표시해서 생산하도록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제도를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보성의 녹차가 최초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지역의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 나왔죠. 이천의 쌀, 그죠? 상주의 곶감, 보성의 녹차,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청송 사과, 의성 마늘 등 많은 지리적 표시제로 획득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고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죠, 지역성. 2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역화 전략. 3번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낸 상표로 지역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상표라 그랬죠. 그죠? 그 표시, 그 브랜드, 그죠? 지역 브랜드. 자, 4번 특정 장소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켜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활동, 장소 마케팅. 5번 특정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에 그것이 생산된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 지리적 표시제. 이천의 지리적 표시제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이었죠. 그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학습해 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단의 세 번째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높은 곳부터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면은 또 튼튼하겠죠.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처음부터 가장 기초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밟아 올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또 무너지지도 않고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높은 곳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